부산 강서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차시 민주정치 기원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정치 의미라고 하면 우리가 데모스크라티아, 즉 다수에 의한 지배다,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죠. 이것은 소수에 의한, 소수 왕이라든가 뭐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피지배자인 국민, 민중, 시민, 이들이 스스로를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피지배자가 곧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치자, 치자가 곧 피치자가 되는, 그래서 동일성, 스스로 통치한다라는 그런 원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민주정치의 목적 자체가 국민의 자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국민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그 나라 안에 그 소속된 뭐 나라 국가 국민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모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어떤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뭐 그런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최고 이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고대. 고대 같으면 우리가 민주정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아테네 민주정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민회라는 제도를 들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직접민주제 방식이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민회라는 것은 오늘날의 국회랑 성격이 다릅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제 기관이죠. 하지만 민회라는 것은 시민들, 그 당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시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특히 여성이라든가 노예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배제되었죠. 그런 의미에서 제한된 민주주의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제도로서는 도편 추방제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요. 도자기의 조각에 어떻게 한다? 독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독재는 참주, 전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많이 뽑힌 사람이 추방되어 버리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독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견제 장치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이게 나중에 중부정치로 이어지게 되죠. 결국 달변과 연설을 잘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꼬여가지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독재를 가능성 있다, 이렇게 몰아가기 식으로 해서 현명한 사람을 오히려 쫓겨나는 그런 폐단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고대 그 아테네 민주정치를 했다고 하지만, 초기에는 왕정이나 귀족정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폐해를 극복하고 우리 민주정치로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는 아테네 민주정치가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중세 천년을 지났어요. 중세 천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이 지배한다라고 하지만 그 당시는 그 절대군주, 그리고 그 이전에 왕, 그리고 봉건 영주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였죠. 그걸 지나서 이제 근대 시민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계기로 해서 근대 사회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 근대를 열었던 주로 그 시민혁명이 일어난 나라들이 영국, 미국, 프랑스, 이 세 나라가 되겠죠. 지금 이 순서를 지금 좀 뒤바꾸어서 메모를 해두었는데요. 영국이 제일 먼저 시작했으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혁명이 일어났더니 명예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뒤를 이어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영국으로 독립을 하는 혁명을 하였고, 마지막에 혁명을 완성한 나라가 프랑스다. 이래서 각각의 그 심령명의 결과 이런 것을 못 박아주는 그런 법전이 채택되게 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 권리장전, 미국은 독립선언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권선언인데 이제 모든 인간의 어떤 권리를 선언하는 그런 형태로 법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것들의 그 공통점으로서 자유와 어떤 평등, 이런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하여 인간의 권리를 선언함으로써
시민혁명이 뭐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민혁명을 떠받드는 그 정치 사상으로는 공통적인 정치 사상이 인간의 권리는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 천부인권 사상.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뭐냐 계몽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현명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계몽 사상이 되겠죠. 이 계몽 사상의 한 축이 사회개혁 사상입니다. 뒤에도 여러 번 나오겠지만 사회개혁 사상은 국가는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국민들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수단이다.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한 수단이나 목적은 바로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그래서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부터 있어 왔다. 그래서 그러한 그 이전부터 국가 성립 이전의 자연 상태부터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해서 자연권이라고 하고요. 그런 자연권은 인간이 실정법으로 규정하기 이전부터 자연법으로 존재해 왔다라고 주장하는 자연법 사상 이렇게 해서 근대 신혁명의 대표적인 정치 사상으로 세 가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그 민주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발전 과제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민주 정치는 권력이 남용될 가능성이 언제나 있죠, 그죠? 그리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인권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가 있고요. 또한 그 사회 통합 여러 가지 불평등이라든가 또 뭐 지구화, 세계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다문화 이런 것들이 섞이게 되면서 전 지구적인 어떤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사회 통합의 필요성 또한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네. 여기서 서술형 문제를 하나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7쪽에 나와 있는 교과서 27쪽에 나와 있는 이런 주제로 글쓰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세 문장 이내가 아니라 100자 이내로 해가지고 뭐 문장 수는 상관없이 주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자유, 평등, 뭐 인간의 존엄성, 그다음에 뭐 사회통합 이런 여러 가지 열 몇 개더라 그 단어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는 어떤 세상의 모습을 적어보는 그 문제를 1번 서술형 문제로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미리 한번 써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가지고 들어오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2차 시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이